네, 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앞입니다. 여기가 스타트업 캠퍼스라고 스타트업들의 입주 공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오늘 거기에 또 이제 행사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엑셀러레이터하고 이제 스타트업들의 네트워킹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님도 오셨었고 다른 그 여러 엑셀러레이터도 와서 네. 지금 행사를 지금 저쪽 안쪽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한번 거기 한번 리뷰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 또 저희가 다른 네. 법률적인 내용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 스타트업 캠퍼스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실인데 잠깐 저희가 빌려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할 얘기는 타다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스타트업 캠퍼스니까 스타트업들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타다 서비스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인 이재용 사장이 기소가 되고 지금 그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대한 개정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혁신들을 국가에서는 요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킥보드만 하더라도 이게 자동차의 제한에 대한 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자전거라든가 뭐 보행자랑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법률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전에 사실은 원동기 장치법에 대한 것들을 준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허가 없이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거나 그러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법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는 그 운수 사업과 관련해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있습니다.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에 의하면 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택시 면허가 그 중에 대표적인 예죠. 그 외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고 또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선 운행의 대표적인 것도 버스 면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와 버스 외에 운수 사업이 사실 면허를 받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고 타다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법 위반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다의 입장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유상 운송이 금지가 되지만 타다는 렌터카로 분류가 되고 이 렌터카 즉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로서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운전자가 딸려서 대여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사실 밥그릇 싸움에서 보니까 유권자의 수가 택시기사 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이 힘이 더 세겠죠. 뭐 이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나눠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제한을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유상운송은 금지되고 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는 지금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다만 이런 트렌드가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트렌드 또 새로운 사업의 부흥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타다 서비스와 같은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정되죠? 개정안에서는 11인승에서 15인승 사이의 승합차를 빌릴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관광의 목적이고 그 반납과 대여하는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사실 개정안 자체로도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혁신을 주장하면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이제 개정 자체도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다만 타다 서비스와 같이 앱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 사업을 개정안에 편입을 시킴으로써 뭔가 플랫폼 사업을 국가의 허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게끔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이라는 돈을 내고 국토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타다 서비스 이런 앱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보다 이제 커졌으니까 투자도 받고 했으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너네도 돈을 내고 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택시 업계의 반발 중에 하나는 왜 우리는 면허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제 속에 있는데 이제 신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서비스를 영위하면서도 아무런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 취지에서 보자라고 하면 택시 측 주장도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혁신을 주장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지 못하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좀 있다는 것들은 스타트업들을 하는 기업들이라면 모두 좀 주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 스타트업 자문을 한 경험에 의하면 공유 경제를 토대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운송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철, 버스 관련된 것들을 꼭 그 면허나 허가를 받은 거에 국한하지 않고 뭔가 셔틀링 서비스라고 하죠. 마치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는 셔틀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카풀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해서 좀 가까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모여서 운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앱이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입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 기업이 그 법적인 테두리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지, 그리고 또 뭐 제품을 만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특허라든가 뭐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소송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은 변호사님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사전에 잘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사업 성공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타다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혁신을 위한 것들은 사실 이런 규제들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서호였습니다. 최하나였습니다. It's delicious.